이 아파트 청약 부분이 상당히 공정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 세대층의 마음을 좀 자극하는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걸 신청한 게 이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반포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네. 있었어요. 분양가가 30억인데 당시만 해도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분양만 받으면 당장 수십억 원의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가 한 거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배우자가 기혼인 장남입니다.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미혼 세대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습니다. 이른바 가점 뻥튀기를 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보는데요. 이 후보자 남편이 인천국제공항 계약 1년 전인 2000년에 영종도 잡종지를 매입해서 20억 이상의 차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잡종지는요, 이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목적이 없는 그냥 버려진 땅이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영종지에 있는 버려진 땅을 샀을까? 이 부분이 의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때마침 1년 뒤에 인천 국제공항 개항이 착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개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민주수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네, 이 이야기 경제라이브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그 이혜원 후보자 출근길 최근 목소리 쭉 들어봤는데요. 청문회에서 소명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온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명 당시에는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1, 2, 3 비상계엄, 옹호 이력 등을 이제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막상 후보 지금 청문회 단계, 인사청문회 단계에 오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에게서 봤던 인사청문회 단골 의혹들 있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자녀 병역 특혜, 그리고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등 땅 투기 의혹, 그리고 보좌진 폭언 갑질, 증여세 탈루 등 여러 가지 기존에 볼 수 있었던 의혹들이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 강남 아파트 로또 청약 당첨된 이 소식에 좀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여론이 좀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른바 이제 젊은 청년 세대층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정만 하면 사실 능력에 따라서 뭔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공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아파트 청약 부분이 상당히 공정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 세대층의 마음을 좀 자극하는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걸 신청한 게 이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반포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네. 있었어요. 분양가가 30억인데 당시만 해도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분양만 받으면 당장 수십억 원의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가 한 거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배우자가 기혼인 장남입니다.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미혼 세대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습니다. 이른바 가점 뻥튀기를 한 거죠. 사실 청약을 당시에 세대원의 경우에 만약에 미혼일 경우에는 가점에 포함이 됐는데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가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맞아요. 이런 로또 청약에 청약하는 이-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이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확률- 이른바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만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추첨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당시로 보자면요. 24년에 청약 당시에 결혼한 장남을 미혼 세대원에 포함시켜서 청약 가점 5점을 더 받았습니다. 이게 이 5점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당첨을 받은 그 아파트는 거의 시가가 이제 가격이 2배로 뛰면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뒀고요. 그 서면 답변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 준비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왜 서초구 주소지를 유지했냐, 네. 장남에. 근데 결혼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럼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뭐라고 답할까에 대해서 아마 장남이 결혼식은 올렸지만 법적 혼인신고를 결정하기에는 아들 부부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답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답변을 할 때 가장 단골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봤더니 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울산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맏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이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아니라 며느리인 이 후보자가 이 가업인 정치를 물려받은 셈이거든요. 네네. 재정 전문가이긴 해요. 재정 전문가이긴 합니다. 네. 당시에 보자면 이제 시아버지가 김태호 전 장관인데요. 2002년 7월 임기 도중에 골수암으로 별세를 하면서 그 가업을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느냐라는 언론 인터뷰를 보자면요. 가족이 정치 입문을 강력히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아들이 아니라 뭔가 이른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싹수가 보이는 저 잘할 것 같은 며느리를 밀어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 내역을 보자면 한 17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신고한 것만. 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수백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을까 보자면 재산 형성 과정이 네, 지금 맞습니다. 논란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네. 부동산 투자를 통해 형성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아파트 로또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또 역시나 부모 찬스를 받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92년에 미국 유학 시절에 본인과 남편 명의로 서울에 있는 성동구에 있는 상가 5채를 사들여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상가를 어떻게 해서 실사를 해서 샀으며 이걸 또 무슨 돈으로 샀으며 이게 다 사실 시어머니 찬스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게다가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보는데요. 이 후보자 남편이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 전인 2000년에 영종도 잡종지를 매입해서 20억 이상의 차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잡종지는요. 이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목적이 없는 그냥 버려진 땅이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영종지에 있는 버려진 땅을 샀을까? 이 부분이 의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때마침 1년 뒤에 인천 국제공항 개항이 착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개항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면 뭔가 아무래도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있죠. 나오는 거군요. 네. 근데 기획예산처 장관이거든요. 네. 그럼 기획예산처는 나라의 큰 틀에서 뭔가 경제 발전을 기획하는 곳이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내부자 정보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과연 과거 전력이 있던 걸 맡기는 게 맞겠느냐?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의혹입니다만은 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자료 제출을 놓고 현장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현장 그림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혜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말은 했거든요. 근데 일단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게다가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자료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료 제출을 성년인 자녀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제출 안 하는 것을 놓고 두고 사실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집행, 그리고 재정정책 수립, 그리고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총괄하려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 18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한 곳인데요. 수장 자리에는 이렇게 진동이 있고요. 지금 근데 부처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부처 개편을 이미 이뤄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과거의 기획재정부가 이제 재정만 떼내서 재정경제부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 수장이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되는 네. 거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아직은 공석인데 첫 번째 신임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